everyone, I'm Gina and welcome to Storybook Time. 자, 오늘 여러분과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영어에서 읽기 과정에 대한 그런 수업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Let's Make Music Fun 음악 영어 기초 단계 1급과 연계해서 하는 읽기 과정이고요. 자, 여러분이 읽기 과정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Music English에서 듣고 말하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살펴보시고 읽기 과정을 수강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언어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의 순서로 습득되기 때문에 듣고 말하기가 되지 않으면 읽기 과정은 지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말하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영어를 듣고 말하기를 지도할 건지 미리 아신 후에 읽기 과정을 수강해서 등록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영어에서 읽기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테핑 스톤 커리큘럼 자체는 징검다리, 스테핑 스톤이 징검다리죠? 징검다리 교수법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반에서 상중하로 언어적 지능이 높은 아이, 중간인 아이, 그 다음에 언어적 지능이 낮은 아이가 고루 섞여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영어 학원을 가던 영어 수업을 보든 우리가 언제나 레벨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레벨 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상위 수준의 아이들이 모인 그 반에서도 상중하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하위권의 아이들조차도 상중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각각 아이들의 개인의 언어적 지능을 충분히 만족시키기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징검다리 영어 교수법은 뭐냐? 그러면 한 반에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 영어를 조금 못하는 아이, 그 다음에 영어를 전혀 모르는 아이가 같이 고루 섞여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징검다리 교수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징검다리 교수법일까요? 자, 징검다리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검다리를 우리가 건널 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징검다리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다리를 말고 우리가 개울가나 보면은 돌이 군데군데 있잖아요. 그럼 어떤 돌은 큰 돌이 있고 어떤 돌은 작은 돌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자기 신체적 조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공간적 지능을 사용해서 이 돌을 밟을 것인지 저 돌을 밟을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순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해서 물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하는데 징검다리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그런 적성에 맞게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징검다리 건너왔을 때 나는 이 큰 돌을 밟고 건너가고 멀리 띄울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 아이들에 맞게서 보조적인 그런 징검다리들을 이렇게 놓아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시키는 방법을 징검다리 교수법이고요. 이러한 교수법으로 지도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자기 성취를 이루면서 영어 지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계속 강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런 징검다리 교수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니까 여러분 계속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어에서 읽기란 무엇일까요? 오늘 첫 강의는 스토리북 타임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언급하기 전에 제가 영어에서 읽기를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자, 영어에서 읽기란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읽는 사람은 없어요.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그렇게 한국말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물론 어렸을 때 지도를 하긴 하겠지만 왜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큰 그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교육 같은 건 어떨까요? 어머님들은, 학부모님들은 또 아니면 뭐 선생님들도 읽기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많이 조바심을 내세요. 그래서 읽기라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를 그거를 문자화한 것을 읽는 거. 그래서 남이 공통적으로 그런 단어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데 읽기라는 것을 꼭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영어에서 읽기라는 것은 문서화된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를 이해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서화를 읽을 수 있으면 그것이 영어를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SAT나 뭐 GRE 시험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읽기 리딩 테스트가 나오지만 읽는데 그 단어만 읽는다고 해서 그 테스트를 잘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읽고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인용해서 문장에 나와 있는 답을 생각하거나 이렇게 해서 답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GR이나 SAT 같은 경우는 암호 해독하는 거, 글자를 읽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읽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읽기라는 것은 뭐냐? 암호 해독,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방법, 파닉스를 배우고 글자를 읽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아닌 그 글자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영어에서 읽기라는 거고 그것이 목표가 돼서 읽기 지도가 지도돼야 됩니다. 따라서 파닉스를 배우는 것은 저는 강하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파닉스를 배우는 것 자체가 읽기를 하는 능력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분리시켜서 읽는 기교를 가리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파닉스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저랑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파닉스를 배우지 않고 영어를 지도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지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배웠고 정말 성공적으로 영어 인기를 터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또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토리북 타임 시작했을 때 영어에서 읽기란 첫째, 이해를 가지고 문자화된 것, 텍스트를 읽는 것을 능력을 말하죠. 그래서 그거에 목표를 주셔야 돼요. 이해를 가진 것. 이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영어에서 읽기입니다. 파닉스를 배우는 것이 영어에서 읽기가 아니죠. 자, 그럼 올바른 읽기 지도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올바른 읽기 지도 방법. 자, 파닉스를 배우는 스텝 자체가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파닉스는 미국에서 아이들이 이미 언어를 잘하고 있어요. 모국어예요. 자기 모국어예요. 엄마랑 아빠랑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자유롭게 구사를 합니다. 단지 그것을 읽는 방법은 이렇게 읽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모국어, 그러니까 원어민들을 상대로 파닉스를 지도하는 거지 제2 외국어의 학생들한테 파닉스를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듣고 말하기가 안 되는 애들한테 파닉스를 지도했다가는 영어는 정말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에서 읽기 지도, 올바른 읽기 지도는 이해를 가진 것, 듣고 말하기가 충분히 된 다음에 언어에 대해서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언어 폭발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언어적 패턴을 받았어요. 뭐 car, red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걸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글자를 읽어야 되겠다 하는 호기심이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글자를 보면서 저건 무슨 글자이지? 영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때 그때 읽기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호기심이 없는데 바로 그냥 주입해서 읽기 지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듣고 그다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옹알이를 지나서 언어적 옹알이를 지나서 그다음에 정확한 이렇게 단어와 문장을 말해보고 대화가 된 다음에 비로소 읽기 지도를 하셔도 정말 늦지 않습니다. 정말 그건 믿어주셔요. 왜냐면 괜히 일찍 했다가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그 애플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걸 애플이라고 읽는 것보다는 애플 단어 시험 보기 때문에 APPL 외우는 기억밖에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도 나는 영어 너무 못한다. 그런데 영어를 못하는 내가 여러분을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바른 읽기 지도 방법을 미리 생각하셔서 그 방법대로 지도하셔야 돼요. 절대로 조급하게 눈에 보이는 학습으로 정말 지도하지 않기를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스토리북 타임 교재 구성. 여러분 이제 다 이 책을 구입하셨고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해볼 텐데 스토리북 타임 이걸 이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해볼 텐데 내용물은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이거 처음 교재를 개발했을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단어를 인식할 수 있을까? 근데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 단어를 이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뜻은 이해를 하고 있대 글자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그 글자가 나올 때 그것을 읽고 그 읽는 것 소리와 그 뜻을 이해를 해서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교재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북 타임 교재의 구성은 첫 번째 많은 동사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카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카드 여기 보시면 제가 크게 프린트 했는데 동사 카드가 있고 그림이 있고 앞에 뒤에는 동사 단어와 그 다음에 그 동사를 문장을 이해를 하고 그림에다 색칠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를 보면은 아이들 그림을 보고 나선 전혀 어떤 단어도 생각할 수 없죠. 따라서 동사 활동을 이미 선생님이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turn off라는 게 단어예요. 동사 단어.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구두로 turn off, turn on, go, see 등등을 표현을 먼저 해보시고 동사를 소리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글자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글자를 찾아보고 읽어보는 동안에 아이들이 그 읽고자 하는 그런 패턴 어휘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나중에 확인 작업으로 뒤에 이렇게 문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olor the light with gray 이거를 자기가 그러니까 듣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읽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평가 방식이에요. 그래서 color the light with gray. 그러면 light가 뭔 줄도 알아야 되죠? color이라는 동사가 무엇인 줄도 알아야 되죠? gray라는 것이 어떤 색깔인 줄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색깔을 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머릿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순간 아이들이 읽기 너무 재밌고 읽기는 힘들지도 않고 내가 그냥 이해가 되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지도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효과를 받고 그다음에 읽기를 가장 쉽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법을 통해서 배우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저거는 그림을 통해서 동사를 알고 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글자를 알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저 단어들을 다 읽을 수 있게 돼요. 읽고 나서 이해를 한 다음에 색깔을 칠하는 거죠. 만약에 color the light with gray 그리고 스위치를 그 라이트를 불을 갖다가 그 뭐지 회색으로 칠하라고 했는데 만약 거기다 빨간색으로 칠해놨으면 그 아이는 그걸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한 거죠. 그레이라는 색깔이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트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색깔을 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미리 선생님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굉장히 많은 동사를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색깔 글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red는 어떻게 생겼는지 yellow는 어떻게 글자가 생겼는지를 애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 있고 또 그런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동사를 아는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명사를 구분하게 돼요. 명사는 무엇인가 어떠한 질문을 주고 명사를 계속 대답하게 합니다. What is this? 라는 질문을 주고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동사와 명사의 관계 그 명사에는 어떤 동사가 사용이 되는지 그런 관계를 배워서 문법을 감각적으로 습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명사에 관련된 형용사하고 명사는 언제나 같이 짝꿍이에요. 어떤 명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hands가 명사면 hands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what kind of hands, big hands, small hands, long black hands or white hands 여러 가지 이렇게 색깔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형용사. 그래서 이 스토리북 타임을 통해서 문법을 배우게 되는데 얘들아 동사는 막 행동하는 거 알았지? 동사는 이렇게 했을 때 쓰는 게 동사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동사는 이거다라는 것을 자기가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우리 명사는 물건이야. 물건인데 이게 사람도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날아가는 동물도 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명사는 이거다. 나중에 명사를 들으면 애들이 that's noun 이렇게 말할 수 있게 감각적으로 배우고 또 형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법을 3개를 저희가 습득을 할 거고 그 습득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이제 문장을 입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배워보도록 해서 문법을 정리를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획기적인 그런 동화책 스토리북 타임이네 저희 교재가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책을 자기가 만들 거예요. 이 이야기책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듣고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찾아서 이제 붙일 거예요. 명사, 형용사, 동사를 먼저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한 지금 25개 정도의 곡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자기가 성취감도 느끼고 나중에는 이 책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자기가 다 그림을 그렸잖아요. 아마 아티스트죠. 애들이 아티스트처럼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평생 동안 간직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주 읽어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킹 수업을 하면 정말 먹기 싫은 음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애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것도 엄마가 책을 읽어 이렇게 책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것보다 책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 애착도 가지고 자기가 계속 읽어서 할 수 있는 능력 반복적인 학습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5번 읽어라 그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북 타임은 교재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기 페이지, 그래서 4개의 그리기 페이지, 5 구분된 그리기 페이지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자기가 띄어서 붙이는 거. 애들이 스티커 붙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에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단어 스티커에 별것도 아니지만 그 단어를 스티커를 찾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티커가 있고요. 그래서 스토리북 타임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태핑 스톤 징검다리의 교습 방법은 무엇인가? 자, 징검다리 교습 방법은 각 아이의 능력에 맞게끔 지도를 하는 거가 첫 번째 그 목표예요. 영어 수준이 높은 아이는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대신 같은 반이지만 영어 지도가 좀 안 되는 영어 수준이 좀 낮은 아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지도하되 그 아이들 스스로가 난 영어 너무 잘해. 나 영어 너무 못해.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같은 반에서 어우러져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습 방법을 저희가 지도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듣고 교습 방법에서는 그 점진적인 학습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점진적인 단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드라마 보시는데
중간에 드라마 한 30몇 회, 50몇 회까지 있다. 30몇 회를 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기 도대체 주인공이 왜 저렇게 슬퍼하고 도대체 무슨 사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막 계속 괴롭혀요. 아, 저건 왜 그러는 거야? 저건 왜 그러는 거야? 계속 물어보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귀찮아하죠? 귀찮아하는데도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낌이 감정이 개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를 지금 30회부터 보기 시작한 사람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분석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요. 중간부터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를 처음부터 봐야 돼요. 그죠? 처음부터 보고 어떻게 사건이 발단이 돼서 중간이 된 다음에 결말이 될 건지 자기 나름대로 봐야 되는데, 점진적인 단계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수업이 그 다음 두 번째 수업과 연계돼서 하고, 두 번째 수업이 또 세 번째 수업과 연계돼서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simplify, 가장 쉬운 것부터 이해를 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붙여서, 눈덩이는 마찬가지. 눈덩이는 조그맣지만 눈이 점점 쌓이면서 크게 돼서 나중에는 우리가 눈사람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읽는 거니까 파닉스부터 시작해! 이게 아니죠. 그 파닉스, 그 읽기를 하기 위해서 그 예비적인 기초 바탕이 필요하죠. 그걸 먼저 지도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점진적인 단계의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듣고 그리기. 가장 쉽죠? 자, 그리기 페이지를 가면 이때는 이 읽기 과정은 듣고 말하기가 되는 아이들이 이 수업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듣고 말하기가 돼야지 읽기 과정을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듣고 말하기가 안 될 때 이거 적용하면 절대로 효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말하기가 되는 아이들한테 하기 때문에 글자는 몰라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하면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페이지 보면 two little eyes부터 시작할 텐데, 그러면 I have, 죄송합니다. I have two eyes. 그러면 그 two eyes, I have two eyes라는 것을 번역을 한국말로 못하더라도 그게 뭔 뜻인지 아는 거죠. 그러면 그 문장을 듣고 제가 받은 느낌을 그냥 그림을 그려요. 6살도 할 수 있어요. 7살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아이의 연령들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만 반발이 나오는데, 듣고 이해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듣고 그리기. 자, 그 다음에 단어를 익숙하게 하기. 단어를 익숙하게 하게 하는 건 뭘까요? 자, eyes. 뭔지는 알아요. 그죠? eyes. 그러면 그 eyes가 어떻게 생긴 글씨일까? 눈은 알겠어. 근데 어떻게 생겼지? 글자로? 그러면 뭐 eyes. 이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 단어를 익숙하게 보는 거예요. eyes. 저렇게 생긴 거. E-Y-E-S라고 스펠링을 말하잖아요. 대신 이렇게 생긴 거. 그것만 알려주면 돼요. 단어를 익숙하게, 여러 번 봄으로 익숙하게 하는 거. 그러면 이해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는 알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익숙한 단어를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찾아볼까요? eyes, 그 다음에 뭐 제가 여기다가 red, 그 다음에 여기 nose 등등을 여기에 썼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find eyes. eyes가 뭔지 알아요? 글자가 뭔지는 자기가 옛날에 봤어요.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까요? 찾습니다. 왜냐면 이 글자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글자를 봤기 때문에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단어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자기가 점검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단어 찾은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자, 여기 있는 거 다 red하고 nose 지우고 what is this 하면 아이들이 eyes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시각적으로 보고 읽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어를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모이면 뭐가 되죠? 문장이 되죠? 그리고 문장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님이 딱 보시고 나서 문장을 싹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니냐. 근데 그때서부터 막 이제 천재로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태어나서 한국말 못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지도 방법이 맞게 되었다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읽기는 굉장히 쉬운 거. 이건 정말 너무 쉽다. 제가 생각해도 쓰고 읽는 건 영어에서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는 이해하는 것과 듣고 말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쓰는 것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지도 방법을 제가 지도해 드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아이들한테 지도했을 때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신 걸 여러분 잘 제가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또 이렇게 자료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읽기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다가 저희 이번에 모토예요. 알겠죠? 저희가 읽기는 가장 쉬운 거다. 나는 가장 쉽게 읽기를 지도할 것이다. 여러분 그걸 수업 시작할 때마다 되뇌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대충 그 이론적 배경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면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듣고 말하기가 된 상태에서 읽기 지도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 읽기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기초가 없는 공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다음 강의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실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제가 종료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Goodbye, everybody.